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메뉴판을 보고 달려왔어요. 이곳은 여러 가지 단품 메뉴와 스시 오마카세 메뉴가 따로 있고 주방장 마음대로 메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업장에 여쭤보니 셰프님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1인 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테이블도 많아서 다양한 음식들을 정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시 오마카세에는 오로지 사시미와 스시로만 구성이 되고 다른 구이류나 식사 메뉴가 안 된다고 해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 손님들에게 따로 준비한 주방장 마음대로 메뉴는 사시미와 스시, 구이와 튀김, 조림 등 그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요리와 함께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행신동에 위치한 오오키니를 소개할게요. 홀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 4인 테이블이 6개, 카운터석 8좌석이 있었어요. 이곳 셰프님이 홍대에서 7년 정도 이자카야를 운영하다 집안 사정으로 살고 계신 동네로 와서 새로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2년 반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메뉴는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점심에는 지금 미리 사전 예약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심에만 주문 가능한 특선 초밥과 점심 저녁 모두 주문 가능한 모듬 초밥, 특 모듬 초밥이 있었고 1인 65,000원의 스시 오마카세 와 1인 6만원의 주방장 마음대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단품 스시도 주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일품 요리도 주문 가능하다고 해요. 점심에는 사전 예약으로만 받고 있어 휴무는 따로 없다고 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오오키니 왔어요. 주방장 마음대로 메뉴 들어갑니다. 바로 사시미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사시미도 그날그날 가능한 재료로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와사비와 무순이 나왔고 자리마다 간장이 비치되어 있어요. 저는 소금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제 영상에서 가끔 사시미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궁금해 하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숙성회에 소금을 종종 곁들여 먹는데요. 이 숙성회에는 기름기가 올라와서 소금과 만나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통 화로에는 바로 잡아서 썰어주시기 때문에 담백하면서 쫄깃탱글한 식감을 즐겨서인지 소금보다는 맛이 강한 와사비 간장이나 또는 초고추장을 곁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생선회가 숙성을 거치다 보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부드러운 식감으로 바뀌어요. 지방의 고소함이 소금과 만나면 더 강조되면서 생선 자체의 맛을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숙성에는 소금, 화로에는 간장 와사비, 뼈째 썰어있는 새꼬시에는 된장이나 쌈장을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해요. 이날 광어와 참돔은 두툼하게 썰어내 주셨는데 선어회처럼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이었고 숙성이 좀 많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부드러운 식감은 사시미보다는 스시로 만들었을 때의 밥과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주문했는데요. 쭈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식사를 하러 갈 때 와인이나 주류를 보통 가지고 오는 편인데 이날은 회사에서 바로 온 거라 술을 가져오지는 못했네요. 참고로 오오키니는 주류를 가지고 오시면 추가되는 콜키지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주 오시는 동네 분들이나 단골 분들에게는 음식의 구성을 봐서 무료로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 술은 마츠노코 토부키라는 준마이 사케인데요. 금액은 58,000원이었어요. 첫 인상이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페퍼민트 같은 프레시한 향이 도는 게 잘 익은 배의 과실향과 꽃향도 적당히 있어요. 여름에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케인 것 같아요. 이건 술을 주문하신 분들에게 제공된다는 그날의 오토시예요. 오토시라고 하면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내어주는 간단한 요리를 말하는데요. 이건 참돔 알 조림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조림 요리에 쓰는 가스오부시 향이 강한 간장 조림은 아니었고 한국식 간장 조림 맛이었는데 알만 들어갔는데도 생선 향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요. 알은 녹진하면서 이 간장 조림이 친숙한 맛이라 술 한 잔 곁들이며 안주하기 좋았어요. 사시미는 먹는 속도에 맞춰 중간중간 챙겨주셨는데요. 참치는 참다랑어를 사용하셨고 빨간 속살 부위였어요. 약간 포슬포슬한 식감이었는데 해동도 좋았고 산미도 있어서 괜찮았어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조개인데요. 바로 왕우럭 조개예요. 일본어로 미루쿠이, 미루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조개에 청각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청각이 바로 일본어로 미루라고 한다네요. 회로도 먹기도 하고 샤브샤브나 구이로도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고급 재료예요. 이곳에서는 살짝 구워주셔서 불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씹을수록 조개의 단맛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사시미가 다양하게 준비되더라고요. 뒤에는 감성돔과 단새우, 청어와 우니까지 챙겨주셨어요. 이날 저는 개인적으로 흰살 생선 중에는 감성돔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숙성은 많이 된 듯 했지만 이게 자연산 감성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특유의 탄력감이 살아있으면서 기름기도 쫙 올라와 있고 사시미로 먹기에는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 청어는 기름이 제대로 올라올 때라 어딜 가도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요. 보통 청어 위에 이렇게 고명을 올려주실 때가 많아요. 청어가 기름이 많다 보니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자칫 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업장마다 이렇게 다양한 고명을 이용해 맛을 더 살리는 방식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요 새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료인데요. 스시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는 재료 중 하나예요. 단새우라고 하는데 선도에 따라 다르지만 탱글하면서도 녹진한 식감과 단맛이 아주 강한 새우예요. 보통은 익히지 않고 사시미로 먹기도 하고 스시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밥과 만나면 밥의 단맛이나 식초향이 더해지면서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새우 종류예요. 이날 단새우는 선도가 좋았는지 탱글하면서도 탄력감이 느껴졌고 단맛도 좋더라고요. 이거는 고가의 재료기도 하고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재료인데요. 바로 성게알이에요. 이 성게알은 가격에 비해 퀄리티도 굉장히 다르고 나라마다 맛도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게알은 미국과 일본산이에요. 미국의 성게알은 녹진하면서 단맛이 강하다면 일본산은 미네랄이 듬뿍 느껴지면서 아주 후레쉬하고 경쾌한 단맛이 있어요. 한국은 계절에 따라 성게알을 맛볼 수 있는데요. 지금 철이 딱 성게가 나올 시기예요. 보통 더워지는 5월부터 7월, 8월까지 성게알이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한국의 여름 성게알도 제철에는 정말 달고 맛도 좋으니 성게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성게알 철이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강원도에서 나온 성게알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때는 단맛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곧 있으면 맛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시미는 여기까지 나왔고 이제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업장에서 모든 초밥이라는 메뉴가 있어서인지 스시 재료도 미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시는 갑오징어예요. 안에 시소를 넣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오키니는 스시에 따로 간장이나 소금을 올려주시진 않았어요. 시소 향이 좀 강하게 나긴 하는데 오징어 향과 부딪히지는 않아요. 갑오징어는 처음 먹을 때 탄탄하면서 서걱하게 느껴지는데 씹을수록 치아에 진득함이 묻어나와요. 샤리는 온도감이 살짝 느껴지는 게 미지근한 것보다는 따뜻하게 맞춰주셨고 수분기가 많으면서도 단맛이 있는 한국식 초밥형에 가까웠지만 온도감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요. 스시가 시작되면서 국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우동 국물인데요. 안에 일본 고춧가루인 시치미가 들어가 있어 칼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예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우동 전문점에서 흔히 먹던 그런 맛이었는데 연한 우동 국물에 쑥갓, 튀김이 들어가 있어 왠지 추억이 떠오르는 맛이었어요. 두 번째는 금태예요. 금태에는 간장이 아닌 소금을 올려서 먹었는데요. 생선에도 불이 가해지면 간장 같은 소스류도 좋지만 소금을 더하면 맛이 깔끔 담백해지고 기름짐을 잡아줘요. 그리고 금태를 주실 때부터 제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해주신 건지 셰프님이 스시를 왼쪽으로 놔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날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오른손을 사용했는데도 평소의 습관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다시 평소대로 왼손을 사용했네요. 이번에는 도미예요. 도미는 안에 파를 넣으셨는지 파 향이 딱 들어오는 게 도미의 기름짐이랑 잘 어울려요. 왜 한식에서도 음식에 파가 들어가면 향이나 깊은 맛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사시미로 나온 광어처럼 숙성이 많이 됐는지 아주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이었는데 이런 질감은 사시미로 먹기보다 스시로 만들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새우는 매장에서 직접 삶으신 것 같은데 좀 너무 오래 삶으셨는지 수분기가 없으면서 좀 퍽퍽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단단할 정도의 식감이라 바깥의 식감이 어우러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우는 삶은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부드러운 식감과 단맛을 유지시키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시미로 나온 피조개예요. 피조개는 사실 사시미로 먹었을 때 선도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스시로 먹었더니 비린향도 잡아주고 괜찮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 이곳의 샤리는 약간 진 느낌의 수분기와 단맛이 먼저 느껴지면서 초향이 뒤에 따라오는 한국식 초밥의 전형적인 느낌인데 온도감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스시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꼬들한 식감의 샤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생선구이를 준비해 주셨는데 와, 가져올 때 깜짝 놀랐어요. 도미 반마리를 통째로 구워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셰프님이 랜덤으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요. 제가 영상 찍는다고 일부러 준비해 주신 것도 아니고 평소에 손님들의 예약 상황을 봐서 재료가 많이 소진이 안 되면 이렇게 구이류나 조림으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날 사실 세트 초밥 이외에 저녁 식사 시간에 스시 오마카세나 주방장 마음대로라는 메뉴를 주문한 손님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아마 사시미로 준비할 수 있는 선도가 지나면 이렇게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푸짐함을 더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도미구이는 숙성이 된 거라 그런지 살이 전혀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야끼바에서 구우셨는지 껍질도 바삭하니 꼬치구이 전문점에서 만들어주시는 닭 껍질 먹는 것처럼 좋았어요. 머리 부분은 이렇게 조림으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 간장 양념도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양념이 되어 있어서 맛있었어요. 사이즈가 꽤 크던데 메뉴판을 보니 단품 메뉴로 도미 머리 조림을 3만 원에 판매하시더라고요. 원래 홍대에서 이자카야를 오래 하셨던 분이시라 그런지 이런 구이나 조림류의 실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다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참치예요. 참다랑어 속살인 악감인데요. 이 속살은 샤리의 단맛이랑 만나니 산미가 좀 죽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사시미로 먹었을 때는 참치 향도 진하고 산미도 느껴졌었는데 스시로 만드니 개성이 살짝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치와 진 샤리의 식감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재밌는 부위가 준비됐어요. 맨 처음 나온 스시 재료인 갑오징어의 귀 부위라고 하는데요. 일식집에서 오징어류의 귀 부분을 쓰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식감이 굉장히 꼬득꼬득한데 아무래도 스시로 먹으니 조금 억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생전복으로 만든 스시 같은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위에 매실 소스가 올라간 것 같은데 초고추장을 섞으셨는지 약간의 매콤함이 있어요. 오징어와 소스는 잘 어울리긴 한데 스시라고 느끼기에는 약간 생소했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일본식 달걀말이에 샤리를 넣어서 스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단맛이 쭉 들어오는 게 이 단맛이 어떤 거냐면 설탕이 카라멜라이징이 된 것 같은 그런 향이 돌아요. 커피 향도 살짝 느껴지고 온도감이 차갑게 내어주셨는데 달콤한 디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튀김 요리로 굴튀김을 준비해 주셨어요. 빵가루를 입혀 바삭하게 튀겨냈는데요. 습식 빵가루를 사용하셨는지 튀김옷이 바삭하면서도 촉촉해요. 굴 사이즈가 꽤 도톰한지 굴에 내장이 듬뿍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내장 향이 굉장히 고소한 게 전복 내장이랑 비슷한 그런 향이에요. 바삭하게 튀겨낸 튀김까지 잘 먹었고요. 오늘 이렇게 행신동 오오키니에서 주방장 마음대로라는 음식 잘 먹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오오키니는 아직 스시 전문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일식 요리가 준비된 이자카야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셰프님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홍대에 업장을 닫고 집 근처로 와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요. 셰프님이 원래 하려던 건 스시 전문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동네 상권과 가게 분위기, 내부 동선 등 원래 계획과 맞지 않는 운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고민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업장을 이전할 생각까지 하시던데 새로운 곳에 가시던 업장을 새로 리뉴얼하시던 스시에 대한 개선점은 조금 보완을 하셔서 원하시던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